과학적으로 증명된 지구 나이는 약 45억 5천만 년이라고 하는데요. 또 지구 탄생을 1년으로 보면 12월 31일 18시경에 인류가 출현했다고 합니다. 지구 역사에 비해 인류의 탄생은 참 짧은 시간인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인류는 많은 과학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사실 지구 역사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생명체의 탄생 그리고 또 멸종입니다. 특히 공룡의 멸종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연사를 멸종이라고 보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구가 45억 살이 됐지만 사실 생명의 나이는 38억 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생명이 생길 때까지가 한 8억 년이 걸린 거죠. 그만큼 생명이 생기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이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멸종이란 것들은 다음 세대, 다 새로운 생명을 위한 자리를 비켜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매머드 같이 커다란 동물들이 있고 막 그러면 지금 또 다른 포유류들이 살 수 없잖아요. 트리케라톱스라고 해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뿔색에 달린 공룡이 있습니다. 초식 공룡이에요. 근데 트리케라톱스가 6,600만 년 전에 멸종했거든요. 만약에 6,600만 년 전에 트리케라톱스가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저 트리케라톱스가 돼서 우리에게 우위를 주고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근데 트리케라톱스 같이 거대한 초식 동물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젖소도 생겨서 우리에게 우위를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종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생명체에게는 되게 슬프고 첨악한 일이지만 다른 생명들에게는 다른 생명을 위해서 자리를 비켜주는 괜찮은 자연 환경의 아주 순리인 거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인 진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멸종이 없었으면 진화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지구에 나타난 생명체가 지금까지 진화를 거듭하면서 총 5번의 멸종이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요. 이게 왜 대멸종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5번의 대멸종이 일어났고 또 멸종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멸종이 아마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인데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한 종, 두 종 사라지면 뭐 그 자리를 누가 채워주잖아요. 한 종, 두 종이 아니라 무수히 한꺼번에 많은 동물이 사라지면 많은 생명체가 사라지면 생태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경험이 최근 5억 4,100만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거기부터가 겨우 알아요. 그래서 잘 모르거든요. 또 5억 4,100만 년 시점이 뭐냐면 고생대가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흔히 말하는 캄브리아계가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때부터 5번의 대멸종이 있었어요. 첫 번째 대멸종은 오르도비스키가 끝난 다음에 한번 지구 생명체 85% 정도가 사라지거든요. 이때는 모든 생명체는 이제 바다에만 살았습니다. 근데 전 지구가 스노우볼이 됐어요. 얼음 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육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육지는 아무도 안 살았으니까. 바다에 다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다에 살던 생명체들이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기 살던 곳도 낮아지고 그러면서 85%가 멸종돼요. 그다음에 또 한번 좀 밖에서 커다란 운석이 빵 부딪혀가지고 생명체가 한번 더 70%가 멸종된 일이 있었고요. 또 고생대에서 중생대로 넘어오는 시기에는 95%가 멸종합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지구가 사막화돼요. 지구의 대륙이 흩어졌던 대륙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초대륙, 판게아라고 하잖아요. 또 하필이면 그때 때 맞춰가지고 지구의 산소 농도가 한 35%까지 높았다가 20%까지 떨어져요. 지금 대기산소 농도가 21%거든요. 그러니까 30% 이상에 적응했던 생명들이 20%까지 떨어지니까 살기가 어려졌고 또 시베리아에서는 한 100만 년 동안 어마어마한 규모의 화산이 터집니다. 그 화산 규모가 얼마나 크냐면요. 제주도에 가면 현무암이 있잖아요. 까만 돌. 그 현무암 덩어리가 두께가 400m에서 3km의 두께로 서유럽 크기만큼 있어요. 와. 한라산 높이가 1950m인데 그러니까 한라산 높이의 현무암 덩어리가 유럽 크기만큼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년 동안 거기서 어마어마한 가스들이 나오죠. 황과 염소 같은 산성 가스도 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이러면서 지구가 급격하게 환경이 변합니다. 이때 95%가 멸종해요. 95%가 멸종했다는 뜻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싹 멸종하고
다섯 종류로 하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죽지만 멸종만 하는 상태죠. 그러니까 100개의 먹이 샀을 때 틈새가 있다면 95개의 틈새는 텅 벼버리고 5개의 틈새는 살아남았다가 다른 데로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생명체들이 등장하죠. 공룡이에요. 공룡도 중생대 때 처음에 등장하지 않고요. 한 번에 4번째 대멸종을 겪은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때 산소 농도가 푹 떨어졌거든요. 5번째 대멸종이 공룡이 멸종했을 때거든요. 중생돼서 신생대로 넘어올 때죠. 이때도 지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이 죽에 쾅 부딪히면서 열폭풍 나오고 쓰나미 나오고 지진 나오고 지진 때는 화산 터지면서 또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죠. 근데 공룡이 왜 생겼냐는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공룡이 생긴 이유는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4번째 대멸종이었어요. 산소 농도가 툭 떨어지니까요. 대부분의 생명체가 다 사라졌어요. 그때 낮은 산소 농도에 살기 좋은 생명체들이 등장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생각하면 새 같은 거예요. 조그만 새가요.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그 조그만 새가 히말라야 산맥을 날개짓을 하면서 넘어갈까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또 다른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바로 기낭이란 겁니다. 뼈에 풍선이 붙어 있는 거예요. 뼈에 풍선이 붙어 있어 거기에 공기가 들어있죠. 우리는 숨을 내쉴 때는 세포 곳곳에다가 산소를 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 친구들은 숨을 내쉴 때도 기낭에 있던 공기를 세포에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룡에도 바로 그 기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공룡들은 낮은 산소 농도에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 중생대는 공룡의 시대, 신생대는 포유류의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포유류가 신생대에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거든요. 포유류들도 거의 공룡과 같이 생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포유류와 공룡의 공통 조성이 있었던 거예요. 공통 조성에서 한 자손은 공룡의 조성이 되고 다른 자손은 포유류의 조성이 되는 건데 이 공룡의 조상은 초기의 공룡들은 낮은 산소 농도에 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도적인 생명체가 됐고 덩치도 키웠죠. 근데 포유류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덩치가 커지면요.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산소 농도도 낮잖아요. 그러니까 뭐 작을 수밖에 없었죠. 주먹만한 크기로 야행성을 살고 있다가 거대한 공룡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무주공산이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점점 몸집을 키워나갔던 거죠. 근데 뜬금없이 기름 10km짜리 거대한 운석이 쾅 부딪히는 바람에 기후가 급격히 변해서 사라지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봐야 되니까 공룡은 잘못이 없어요. 엄청난 기후 변화 때문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이 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급격한 기후 변화 때문에 멸종했을 뿐인 거죠. 5차례 대멸종을 볼 때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온도예요. 온도가 5, 6도씩 확 오르든지 확 떨어져요. 그다음에 지구 산소 농도가 푹 떨어지고요. 높아지진 않아요. 확 떨어지면서 멸종하고요. 산성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5차례 대멸종이 딱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기후가 변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보면 우리가 5차례는 꼭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뭐 대멸종기가 아니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대기산소 농도는 거의 변함없이 21%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조금 문제죠. 근데 온도가 5, 6도씩 오른 건 아니잖아요. 산업화 이후에 지금 한 0.85도 정도 올랐어요. 0.85도 올랐던 거는 뭐 5도, 6도가 아니잖아요. 절대 대멸종과 상관이 있는 온도가 아닌 거죠. 자, 그럼 그렇다면 지금 지구 온난화는 뭐 문제가 없는 거야?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2015년 12월 달에 왜 전 세계에 있는 그 정상들이 모여서 파리에 모여서 기후 정상 회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산업화 이후에 그 기온 상승을 2도에 막자고 결의를 해요.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메탄 배출하면서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건데 2도가 돼버린 순간에는 이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도에서 막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2도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2도에서 막다가 실패하면 어떡할 건가. 그러니까 1.5도 정도에서 미리 한번 막아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1.5도에서 막으면 되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미 0.85도까지 왔어요.
0.8호도는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대구에서 키우던 사과를 양구에서 키울 수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북방 한계에서 남방 한계에서 바뀌는 거지 당장 내 삶에 큰 영향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약간 느슨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0.8호도에서 금방 1.5도 되고 2도 가까이 되면 우리는 이제 소행성이 부딪힐까 아닐까? 소행성 부딪히는 건 과학자들이 충분히 막아줄 수가 있는데 2도까지 오른 다음에 그 기온 상승하면 과학자들이 막아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6번째 멸종이 곧 시작될 거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6번째 대멸종이 곧 시작되느냐, 시작됐느냐.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면 지질학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질학에서 지질시대를 쓰거든요. 근데 6번째 대멸종기를 인류세라고 해요. 사람 때문에 생긴 시대라고 해가지고. 근데 많이 멸종은 했지만 지질학적인 특징이 없는 거예요. 이 지질학적인 특징은 그러니까 지구에 인간이 하나도 안 남고 외계인이 와서 쫙 보더라도 요 지층부터는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구나. 다 멸종했고 6번째 대멸종이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인뿐만 아니라 외계인도 인정할 수 있는 어떤 확실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를 막 찾아낸 게 방사능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 정도의 지층부터 방사능, 플라스틱, 그다음에 콘크리트가 갑자기 엄청나게 나타나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지층에는 뭐 콘크리트 1920년부터 생겼지만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방사선이야 뭐 항상 있는 거였지만 핵폭탄도 터지고 핵실험 많이 하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그 지층부터는 보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또 플라스틱도 전 세계에 같이 나타나게 됐고 거기다 이제 생물학자들이 보기에도 그렇다. 그 지층부터 1950년 정도의 지층부터는 전 세계에 닭뼈가 나옵니다. 모든 지층에서. 그러니까 치킨이 전 세계 사람들이 치킨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질학적인 특징도 분명하고 생물학적인 특징도 분명하니까 1950년 정도부터를 6번째 대멸종기라고 하자. 그러니까 외부에 의한 충격이 아니라 그 지구인들 내부에서 만든 쓰레기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인공적인 지층이다.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인류세라고 하자고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한 1950년부터는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그 6번째 대멸종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프로 시청자들께서 이 프로 처음 시작할 때서 끝날 때까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생명체, 조그만 생명체 말고요.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커다란 생명체 3종이 지구에서는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빠른 멸종 속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구에는 이렇게 빠른 속도의 대멸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커다란 대멸종이 3번째 대멸종입니다. 고생돼서 중생들이 넘어올 때 95%가 대멸종했을 텐데 그때도 최소한 100만 년이 걸렸어요. 최소한 100만 년이 걸렸는데 과학자들은 그럼 6번째 대멸종이 얼마나 걸릴 거냐 이 시간을 짧게 보는 사람들은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500년밖에 안 걸릴 것이다.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은 10,000년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얘기를 들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6번째 멸종에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지난 5차례 대멸종을 보니까요. 항상 그 시대의 최고 포식자 내지는 그 시대에 가장 적응해서 가장 많은 개체를 가졌던 생명체들은 반드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장 최고 포식자든지 가장 많은 개체들은 그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명체였잖아요. 최적화된 생명체였거든요. 지금 이 지구에 최적화된 생명체가 누굴까요? 인간이겠죠. 인류요. 그렇죠. 우리가 최고 포식자입니다. 인류는 벌써 최고 포식자이고 가장 많은 개체를 갖고 있고 생물량으로요. 또 가장 적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다 한 종이에요. 한 종의 생명체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멸종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가장 여기서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종이 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생명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6번째 대멸종의 지난 5차례의 대멸종을 견주어 보면 우리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6번째 대멸종을 최대한 미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미룰까? 그 미루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